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위상 최적화 해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상 최적화라는 것은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어떤 치수를 결정을 해야 하거나 형상을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을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설계자의 경험이나 엔지니어적인 능력에 의해서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어떤 이러한 해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계 문제를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최적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서 최적 설계를 배우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배우지 않는 학교도 있을 텐데, 물론 뭐 그러한 것을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설계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설계라는 것은 비용과 직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초기 설계 단계에서 최적 설계는 최근에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도입을 하고 있고, 또한 제품의 어떤 경량화에 중점을 둔 것을 우리가 위상 최적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최적 설계라는 서적을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최적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의 어떤 형상을 임의로 여러분들이 설계를 했다라고 치고, 그러한 설계품에 대한 응력 해석이라든지 모달 해석 혹은 어떤 진동 해석 등의 해석을 먼저 수행을 하고, 그러한 해석 결과를 토대로 위상 최적화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스태틱 스트럭처럴 시스템을 먼저 생성을 해주고, 해석을 한번 진행을 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목적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해석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목적 함수에는 우리가 어떤 뭐 컴플라이언스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응력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뭐 다양한 우리가 파라미터를 활용한 어떤 치수에 대한 설계를 적용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우리가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는 벨 크랭크라는 부품을 통해서 벨 크랭크의 어떤 응력 해석 결과를 토대로 가장 경량화한 형상을 위상 최적화 해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오메트리는 미리 작성이 되어진 스텝 파일을 임포트를 하고, 또한 해석이 완료가 된 후에는 우리가 또 지오메트리를 수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더블 클릭을 해서 스페이스 클레임을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형상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설계를 했다라고 보고, 일단 이쪽에 어떤 회전하는 부분이 조립이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베어링이 삽입되어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두 개의 홀은 어떤 다른 자동차 부품과 체결이 되어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스페이스 클레임에서 여러분들이 형상을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 워크벤치에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해도 되겠고, 혹은 다시 워크벤치로 돌아가서 모델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커니컬 모델 환경이 실행이 되었고, 일단 재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뭐 따로 어차피 스태틱 스트럭처럴 해석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본 값인
그 기본 값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정이 되어져 있는 이제 스트럭처럴 스틸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쉬로 가서 메쉬 사이즈를 2mm로 입력을 하고 메쉬를 생성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널리시스 세팅스에 와서 먼저 이제 그 서포트 조건을 이제 실린더리컬 서포트를 선택을 해주고 먼저 이 홀을 하나 선택한 다음에 어플라이를 해주고 일단 이 홀은 모두 이제 픽스드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실린더리컬 서포트를 하나 더 추가를 한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에 홀의 안쪽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 이제 이쪽 부분은 이 Z축 방향의 이러한 그 회전은 이제 자유롭다는 그 조건을 주기 위해서 이제 탄젠셜 방향의 값을 이제 프리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중 조건으로 이제 이쪽 부분의 홀을 이제 선택하기 전에 일단 베어링 로드를 하나 추가를 해주고 일단 먼저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 하중을 추가를 했기 때문에 아니면 이쪽 부분을 다시 이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이제 어플라이를 해서 이제 이쪽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 그 타입이 아니라 이제 컴포넌트로 그 선택을 해서 일단 뭐 베어링 로드는 Z축 방향의 하중은 없을 것이고 이제 X축이나 이제 Y축 방향으로 하중이 있을 것인데 일단 이번 해석에서는 이제 Y축 방향으로만 이제 아랫 방향으로 그 100N을 인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솔루션으로 가서 이제 스트레스에서 이제 그 폰 마이세스 응력을 하나 추가를 해주고 그 해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일단 이제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응력이 작용을 하지 않는 부분이고 일단 이렇게 색깔이 이제 변한 부분이 이제 그 이제 응력이 작용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실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중을 아랫 방향으로만 줬기 때문에 이제 아래쪽으로 변형을 함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 이제 이 응력 해석 결과를 토대로 이제 이 형상을 얼마나 우리가 이제 경량화를 시킬 수 있을지를 그 위상 최적화 해석을 통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워크벤치로 돌아가서 이제 토폴로지 옵티미제이션을 엔지니어링 데이터, 지오메트리, 모델, 그리고 솔루션까지를 모두 연동을 해서 이제 해석 시스템을 생성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셋업을 더블 클릭을 해서 이제 모델 환경을 이제 메커니컬 환경을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스태틱 스트럭처럴 시스템에 이제 토폴로지 옵티미제이션 해석 시스템이 연동이 되었고 일단 이제 다시 우리가 그 이퀴벌런트 스트레스를
이제 번개 표시가 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또 이 부분만 따로 해석을 해도 되고 이제 다 설정을 한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에 다시 한번 해석이 진행이 되고 이제 이쪽 이제 그 위상 최적화 해석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널리시스 세팅 부분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물론 이쪽에 여러분들이 그 리본 메뉴로 확인을 하셔도 되겠고 세팅 부분에는 뭐 따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만일에 이제 어떤 반복 해수가 이제 여러분들이 솔루션을 진행을 하다가 이제 수렴이 완벽하게 이제 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이제 이 반복 해수 값을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아마 대부분은 이런 간단한 형상은 이제 500번이 되기 전에 이제 해석이 수렴이 되기 때문에 완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수렴 정확도는 0.1%로 되어져 있는데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수렴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조금 더 정확도를 조정을 해서 그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어떤 뭐 가공품의 해석을 진행을 할 때 그 뭐 조정을 해주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널리시스 세팅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일반적인 해석을 할 때는 이제 이 이터레이션 값과 이제 뭐 그 애큐러시 값 정도만 이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최적화할 그 영역을 이제 지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이러한 그 부품 해석 같은 경우는 이제 올 바디가 될 것이고 어떤 조립품 해석 같은 경우면 이제 각각 여러분들이 최적화할 부품들을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뭐 네임드 셀렉션으로 작성이 되어진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일단 부품 해석 같은 경우는 올 바디스로 하면 되고 이제 제외할 영역은 우리가 이제 앞서 그 경계 조건으로 준 부분들은 이제 어떤 최적화 해석에서 이제 제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그 경계 조건을 그 대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티미제이션 옵션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타입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그 경량화에 대한 어떤 최적화된 그 부품의 형상을 알아볼 것이기 때문에 이제 질량 그 베이스드로 된 덴시티 베이스드 타입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목적 함수에 대한 것으로 일단 리스판스 타입에는 이제 어떤 그 변형에 대한 컴플라이언스와 이제 스트레스 또 매스도 있고 볼륨과 어떤 이제 그 어떤 제한 조건에 대한 것 등이 있는데 일단 이번 해석에서는 뭐 스트레스로 해도 되고 어차피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되어져 있는 컴플라이언스를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하나의 그 리스판스 타입이 아니라 이제 다중적으로 사용을 하시려고 하면 이 부분을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제 add를 클릭을 하면 이 부분에서 뭐 스트레스도 내가 추가를 하겠다. 이 부분도 뭐 어떤 다른 해석을 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이제 가장 이러한 그 목적 함수에 맞는 이제 그 최적화된 형상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 형상을 이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일단 이번 해석에서는 그 컴플라이언스로 된 것으로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쪽 부분이 우리가 이제 경량화를 함에 있어서 이제 남길 부분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리스판스 타입은 우리가 이제 경량화를 시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매스로 선택을 해주고, 이 부분도 이제 뭐 어떤 레인지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질량이, 이 부품의 질량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면, 물론 CAD 프로그램에서 재질만 부여해주면 스페이스 클레임에서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질량의 범위를 뭐 지정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이제 뭐 앱솔루트가 붙은 것은 이제 값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쪽 컨스탄트로 하면 이 슬라이드 바나 혹은 이제 퍼센테이지 값을 이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일단 초기 해석에서는 우리가 70%를 남기고 이 형상을 한번 최적화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면 이제 기본적인 설정은 모두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해석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영상은 잠깐 끊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0%를 이제 남긴다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형상으로 위상 최적화 결과가 나왔고, 일단 생각보다는 조금 이쪽 부분만 이제 날아간 것이 보이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하중이라든지 이제 구속 조건에 따라서도 이제 다르게 거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50%만 남기고 다시 한번 해석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이쪽 부분이 이제 거의 다 날아갔고, 다음과 같은 형상으로 해석 결과가 나오기는 했는데, 이제 이쪽 부분이 조금 이상하게 형상이 이제 되긴 했지만, 다음과 같은 형상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결과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일단 오리지널, 즉 이제 원래 최적이 이제 다음에 값이었고, 우리가 이제 최적 설계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50%만 남긴다고 했을 때에 볼륨 값이 이제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고 있고, 초기 이제 질량이 이제 다음에 값이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음에 값으로 이제 어떤 볼륨의 퍼센테이지가 이제 51.567%가 이제 남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질량은 이제 다음과 같이 한 0. 0.35 정도의 감량을 이제 최적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형상으로 최적 설계 해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부피와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오리지널 원래 최적에 대한 이제 퍼센테이지 값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이제 베어링 로드에 가서 X축 방향으로도 이제 이쪽 방향으로 어떤 하중이 작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방향의 하중을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한 80N 정도가 작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형상이 어떻게 또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앞서와 이제 거의 유사한 형상으로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해석을 통해서 이제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앞서와 다르게 이제 하중이 이쪽 방향으로 이제 합력이 이쪽 방향으로 이제 작용을 할 때는 이제 앞서와는 다르게 어떤 이러한 어떤 부메랑 형상처럼 생긴 이제 형상으로 우리가 이제 위상 그 최적화 해석 결과가 이제 도출이 되었고, 이 부분도 이쪽 부분이 모두 이제 제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남길 부분을 한 70%로 하고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이 완료가 되었고,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하중이 다르게 작용을 하니까 또 앞서와는 다른 그 형상으로 해석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제가 이렇게 그 70%와 50%를 이제 해서 이제 비교를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실제 이제 벨 크랭크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이 완료된 부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실제 형상을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벨 크랭크를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을 한번 해 보시면 다양한 벨 크랭크의 형상들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50%로 했을 때와 유사한 이러한 형상이 있고, 이제 쭉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밑으로 내려서 한번 살펴보시면 대부분 이러한 형상으로 이제 벨 크랭크가 최근에는 제작이 되어지고 있고, 또한 이렇게 된 형상에서도 또 더 경량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또 그 슬롯을 가공을 해서 이러한 식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물론 이 부분도 이제 뭐 최적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제 위상을 결정했다라고 하면 다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또 홈을 파서 한번 그 응력 해석을 이제 진행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면 이제 또 홈을 더 파도 되겠고, 일단 기본적인 우리가 위상 최적화를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형상으로 이제 벨 크랭크는 가공을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최적화된 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렇게 된 형상도 있는데, 물론 이 부분도 우리가 어떤 70%만 남겼을 때에 이제 형상과 이제 유사하게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어떤 고하중을 받는 경우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러한 형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를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이제 뭐 꼭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제 벨 크랭크 같은 경우에는 뭐 자전거 같은 데도 이제 자전거에는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음과 같은 부분들에 이제 결합이 되어지는 이제 부품이기 때문에, 물론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크랭크 역할을 하는 부분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진동이라든지 이제 자동차와 같이 이제 진동이라든지 뭐 다른 하중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주로 이러한 형상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어떤 우리가 뭐 공작 기계라든지 자동화 기계에는 이렇게 된 형상이 많이 사용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된 형상은 지금 응력 해석 결과로만 이제 나온 결과이고, 또 50% 정도를 이제 경량화 했을 때 이제 다음과 같은 형상으로 이제 결과로도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이 벨 크랭크 형상은 대부분 이제 이러한 형상으로 이제 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일단 이 형상보다는 이제 50%로 된 형상을 다시 한번 이제 해석을 해서 이 해석 결과를 다시 우리가 이제 CAD 프로그램으로 넘겨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솔루션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익스포트 옵티멀 쉐입을 이제 그 형상을 내보낼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형상을 내보내기를 이제 당연히 그 예전 버전에는 이제 내보낼 것이냐 안 내보낼 것이냐를 선택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최신 버전에는 당연히 이제 내보낸다라고 되어져 있고, 일단 이 부분을 no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우리가 이제 스페이스 클레임 같은 데서 형상을 그 수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반드시 이제 지오메트리로 체크를 하고, 어떤 이제 메쉬로 된 그 예전 버전에는 이제 STL 파일로 이제 그 익스포트가 되었는데, 이제 지금도 아마 이제 그 형상은 이제 STL 파일로 그 익스포트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익스포트 된 것을 그 여러분들이 그 다른 뭐 그러한 것을 지원하는 CAD 프로그램에서 수정을 해 주셔도 되겠고, 또 스페이스 클레임에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수정하는 것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스페이스 클레임을 활용을 해서 이제 형상을 또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50% 경량화한 이 형상을 이제 스페이스 클레임에서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토폴로지 옵티미제이션이 해석이 완료가 되면 이 리절트 부분에서 이제 트랜스퍼 투 디자인 밸리데이션 시스템이 있는데, 일단 모델보다는 이제 지오메트리를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다음과 같이 이제 또 하나의 스태틱 스트럭처럴 시스템이 생성이 되게 되고, 일단 번개 표시가 뜨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한 다음에 이제 체크 표시가 뜨면 다시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서 그 스페이스 클레임을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클레임이 실행이 되었고, 일단 이제 초기 우리가 형상과 이제 해석 결과로 나온 형상이 두 개가 동시에 이제 표시가 되고 있고, 일단 이 부분에 체크 박스를 해제를 하면 이제 해석으로 그 해석 결과로 나온 형상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러한 형상을 그대로 우리가 쓸 수는 없을 것이고, 당연히 이제 수정을 해줘야 할 것이고, 일단 지금 뭐 급하게 이제 어떤 응력 해석만 바로 진행을 하고자 하신다면 이제 이쪽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이제 파셋 부분에서 컨버트드 솔리드를 해서 이제 솔리드로 여러분들이 이제 전환을 시켜도 되겠고, 이제 솔리드로 변환을 해도 어차피 이러한 메쉬 형상에 있어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부분을 또 리페어를 통해서 뭐 멀지 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머지를 해도 되겠지만,
이제 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머지를 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이러한 간단한 형상이라고 하면 그냥 그 디자인 탭에서 이제 스케치 모드로 가서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윤곽을 따서, 일단 뭐 홀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투영을 시켜서 그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일단 홀도 지금 라인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이제 각각의 어떤 세그먼트로 잡히기 때문에, 일단 컨버트를 우리가 솔리드로 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그 객체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각각 이런 개별적인 것으로 잡히기 때문에, 일단 다시 이 부분은 서클을 다시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중단을 하고 이제 다시 그 실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메쉬로 된 형상을 이제 수정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따로 있다라고 하시면, 일단 이 부분을 그 뭐 삭제를 하시든지 해서 이제 이 부분만 남겨서 이제 뭐 카티아 같은 프로그램에서도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수정을 하셔도 되겠고, 이제 이러한 간단한 형상 같으면 그냥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굳이 이제 솔리드로 변환할 필요도 없고 스케치 모드로 해서 일단 이 평면과 그 지금 이제 부품과 닿는 부분은 이러한 그 라인들이 자동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평면을 우리가 조금 더 수정을 해서 이 부분은 숨기기를 하고, 우리가 디자인 탭에서 일단 평면을 선택을 해주고, 평면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시 스케치 모드에서 일단 이쪽에 점을 하나 선택을 해주고 그리드 무브를 통해서 형상이 가장 잘 보이는 부분으로 그리드 무브를 한 다음에 이 형상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라인을 따서 물론 당연히 조금 수정을 해줘야 될 것이고, 이쪽 부분에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뭐 라인을 이러한 만나는 부분에서 이제 그 점들이 스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새로 여러분들이 이제 스케치를 작성을 해서 그 다시 한번 그 형상을 모델링을 새로 해서 다시 한번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만일 이렇게 해서 다시 뭐 당기기로 풀툴을 통해서 다시 스케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숨기기를 하고, 지금 라인 하나만 따졌기 때문에, 아니면 다시 이 부분에서 전체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를 선택을 해서 일단 복사를 하고 다시 한번 붙여 넣기를 하면
이제 스케치로 해서 이제 붙여넣기가 되기 때문에 일단 뭐 이러한 부분은 그 삭제를 해서 지우고 이 부분도 지우고 일단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일단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정을 해 주신 다음에 일단 형상은 일단 대충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홀을 이런 식으로 뭐 대충 작성을 해주고 이제 풀로 이 부분만 다시 이제 이렇게 당기기를 해서 작성을 해준 다음에 이제 뭐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맞게 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만일에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이러한 부분에 생기는 부분은 일단 그 리페어에 가서 이제 멀지 베이스를 통해서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머지를 해서 이제 다시 그 해석을 진행을 할 때는 일단 이제 이 부분만, 이 부분이 아니라 지금 솔리드와 서페이스가 있는데 이제 서페이스도 체크를 해제를 하고, 이제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해석에서 사용 안 할 부분들은 모두 이제 서프레스 포 피직스를 해서 이제 모델 환경으로 이제 넘어가지 않게끔 이제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서 다시 한번 이 형상을 이제 그 해석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